정치는 불통이고 경제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게 짝이 없고 사회는 그냥 갈등공화국으로 가고 있고 그런 답답한 상황을 풀 수 있는 정당, 그런 문제를 풀 능력이 있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다음 총선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소선거구제 보면 승자독식, 사표 문제, 그러다 보니까 2등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극한 대립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광주를 포함한 호남의 문제를 보면 본선은 의미가 없고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계실 때 개혁을 통해서 제도 개편을 했습니다만, 그게 또 광주 지역에서는 좀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선이 모든 걸 결정을 하다가 보니까 보통 이제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를 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너무 길게 걸려서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도 또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도 굉장히 피곤한, 또 호흡이 너무나 긴 이런 비효율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둘 다 그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권리당원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언론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면대면 접촉을 피하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불합리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역시 보통 사람들이 전화를 받는 응대율이 낮다가 보니까 응대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또 결국은 조직의 문제를 바뀌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검증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검증위원회라고 하는 게 지금 예비후보 등록 과정,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당의 관계자를 제가 만나 뵀더니 이번에는 민주당 예비후보 이름을 단 그 순간부터 당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자기의 순사를 좀 강화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걸러내는 그 작업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생활 36년을 보내면서 제가 상당히 복받은 공직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 가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서 정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문제를 전 국민적인 이렇게 복잡한 정치 문제를 만들어버린 원장관의 문제인 거죠.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오갑니다만은 사실관계는 비교적 심플해요. 2017년부터 이제 이게 국가계획에 수립이 돼가지고 5년, 6년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어오던 사업입니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도 마쳤고 예타만 해도 2년이 넘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잘 진행이 되어오던 사업이 정부가 바뀌고 불과 2달 만에 종점이 바뀌어요. 그리고 노선의 55%가 새로 바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새로운 종점 근처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데, 그게 바뀌는 과정에 설명이 자꾸 말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공무원의 단순 실수였다. 나중에는 용역을 맡은 데서 결정을 한 거다. 처음에는 또 용역사가 스스로 알아서 한 거라고 했다가 또 국토부 공무원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말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게다가 장관이 나서서 이걸 백지화를 해버린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쓸데없이 정치화가 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기관에 거의 한 달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공방만 있지 새롭게 밝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교통난 해소라든지 양평 주민의 어떤 편의의 문제라든지 반드시 돼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문제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표류 해서는 안 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원래 계획대로 하든지 바뀐 종점이 정말 그 필요가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한다면은 뭐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빠른 기간 안에 사실 규명을 하고 사업이 원한대로 가든 바뀌든 좀 진행이 돼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들께 혼선을 일으켜서 송구하다. 당초 원한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가장 맞죠. 대천의 에너지밸리 산단을 좀 정상화시키는 문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어떤 효천의 그 어떤 허브화 이게 좀 연계를 시켜서 그 광주와 전남이 그 지난번에 이제 김포 문제에 대해서 초강력 협력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호남의 광주 전남이 서로 이렇게 그 상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광주 전남의 상생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광주 나주 광역철도와 지하철 2호선 3단계 문제를 연계해서 교통망을 갖춰주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좀 전체적인 얘기를 본다면은 효천역의 광역철도와 지하철이 가면 교통의 허브가 되기도 하고 그 일대에 보면은 그 효천지구에 벌써 인구가 3만 명이 들어와 있죠. 그 주변에 뭐 송원대, 광주대 대학이 있고 송암공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남구로 보면 또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면은 효천 1지구, 2지구에 의해서 3지구 문제 개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 이걸 한다면 어떤 스마트 도시의 그 색깔을 좀 입혀가지고 뭔가 그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이제 큰 숙제라고 보고 있고요. 봉선동, 주월동 이쪽 같으면 이제 그 아무래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떤 교육 특구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과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월산동 이쪽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이 안 돼 있죠. 그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용도 제한의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걸 어떤 도시 재생의 문제하고 연계해서 풀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주민들의 수요가 그 상당히 이제 웰빙 그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그런 문제라든지 좀 상대적으로 그 제가 나가고자 하는 남구 이 지역에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호회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좀 이구동성으로 좀 이런 데 대한 시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땅의 확보의 문제인데 좀 그런 문제의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벨트가 그동안에 이제 난개발을 막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미 그린벨트가 사실상 훼손된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그린벨트의 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재정리를 하고 가야 되느냐. 광주의 도시공간 큰 그 그랜드 디자인하고 맞춰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죠. 예.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광주 나주 광역철도 문제, 노선 변경 문제만 하더라도 말은 똑같이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은 우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필요하죠. 다행히 이제 광주시에서는 제가 제안한 거를 받아들여 주셨고 전남하고 나주에서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그 새롭게 제시한 효천을 거쳐가는 한이 경제성에서도 이게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자 해서 거기까지는 또 왔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국토부가 설득이 돼야 되고 예산을 주는 기재부가 설득이 돼야 되고 또 KDI 그 피맥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연구진들도 설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포인트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주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고 하는 좀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 제목만 주장한다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 설득하는 문제 그런 게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죠. 또 총리실에서 국무정실장 할 때는 그 부처 간의 갈등이 있는 문제, 지자체와 갈등이 있는 문제, 또 그거를 풀어내고 그 조정을 하는 게 또 업무였기 때문에요. 뭐 그런 경험들, 또 국토부에서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살리고 또 제가 이제 공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각 부처의 간부 공무원들은 또 대부분 좀 많이 알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과 실질적인 그 좀 협조를 이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는 제가 좀 비거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많이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놓으면 3시간 이상 걸려있질 않아요.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걷어내고 또 이제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디 가서 정치적인 얘기, 공약 얘기 이런 문제를 이제 또 하면은 또 뭐 법에 저촉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정치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걸 봐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하는 걸 보면 제가 모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치는 불통이고 경제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사회는 그냥 갈등공화국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빨리 그 자리를 잡으려면 정말 그 정치가 중요하고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가 답답하다 해서 그걸 무관심으로 하셔버리면 정말 이 문제가 영원히 안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상황을 풀 수 있는 정당, 그런 문제를 풀 능력이 있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다음 총선에서 그 선택을 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그 투표를 꼭 좀 해주시고 정말 그 광주 사람들이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을 같이 꿀 수 있게 같이 방법을 좀 찾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계속 진영의 그 논리에만 빠져 있지 말고 정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 그 우리 또 후세대들 그 젊은 청년들한테 우리가 같이 좀 유쾌한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